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배터리 충전량과 전기차 화재는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100% 완충해도 충분한 안전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돼 있어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산 신약 31호인 유한양행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여부가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입니다. FDA 승인을 받을 시 항암 분야에서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에 출시까지 이어진 첫 사례가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나란히 신규 상장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K3I의 주가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종목 모두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 상단에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 DLENG 등 건설주 주가가 장중 강세를 기록 중입니다.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 상승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등의 이슈 속에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반등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실적 추정치 상향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올해 양대 시장은 여전히 빨간 불을 유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오후 들어서는 완만한 기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수급 방향성을 오늘 장중 내내 잡지 못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업종 단으로 살펴봤을 때 보험 업종에서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한다는 기대감 속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액체 전해질의 단점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성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충전 시간이 짧고요.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애경 케미컬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26%대로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 역시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전기와 화학적인 안정성이 높고요. 전해질이 불연성입니다. 이에 따라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제품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중 고가 기준으로 추세선 240일선도 상방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 60일선을 돌파한 상태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빛 레이저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두 자릿수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주 추가 상장 소식도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16만 5천 주가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국내 신주 인사권, 부사채 신주 인수권 행사로 인해서 발행이 된 거고요. 역시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주가가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파미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19와도 엮여있는 종목인 만큼 단기적으로 급등 양상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를 했고 지정 예고일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급등세가 펼쳐지지 않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공영을 살펴보겠습니다. 5%대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과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수혜
해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대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기후 대응댐 14곳이 발표 소식 기대감 속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기후 대응댐 후보지에 대해서 지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오후 2시 부근에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는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순위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또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ISS 김태성 본부장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입니다. 네, 일단 뭐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마감을 좀 보이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아침부터 지금 장 중후반부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네. 반도체 IT도 강하고 제약 바이오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테마적인 종목군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꼭 빼놓고 보면 안 되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먼저 봐야 되는지. 네, 우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도체 벡터의 희비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좀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들을 대비해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사실 지난번에 패닉셀 장세 이후에 주가를 좀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좀 터치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다소 좀 아쉽지 않나. 오늘도 시초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되돌린 흐름들 좀 있었는데 전체적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사실 뭐 시장이 뭐 FOMC에 관련된 어떤 정례회의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감들 내지는 여기 관련된 금리 인하의 폭 내지는 다시 한번 하반기 정책 기조에 관련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대형주 수급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대형주 수급 안에서에 대한 종목도 약간의 좀 희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아쉽고 다만 전체적인 어떤 상승 종목들의 어떤 추이들을 보면 역시나 이 실적주들이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들 개별주였던 뭐 코로나19 테마주, 엠폭스 관련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특정 어떤 이 테마성 수급들이 오늘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수급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 좀 아닌가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최근에 좀 강조를 좀 들고 있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 테마성 수급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되고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주가의 어떤 이 긍정적인 어떤 수급 완화 요인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믿을 건 실적주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에 관련된 전망치들이 좀 크게 좀 상회됐던 종목들이 일부 어닝미스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그리고 3분기와 4분기까지 좀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당분간 증시의 어떤 방향성들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전 개별 장세 내지는 뭐 테마성 장세가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포지셔닝을 좀 더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뭐 대응이 좀 어렵다면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실적주라든가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 모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해봤습니다. 참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시장엔 살 수도 안 살 수도 없는 양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를 해야지 주도주가 다음에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HTS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그렇죠. 내가 매수 안 누르면 좀 갈 것 같은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네. 아마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그런 종목군들이 이 전고체 관련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농화성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위치에서 상한가로 또 직행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기업들도 지금 따라 움직이고 애경 케미칼 같은 기업들까지도 후순위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 그러니 7월 달에 혹은 이제 8월 달에 인천 쪽에서 이 전기차의 화재가 나타나고 나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금 팽배하게 지배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미 대선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2차 전지 우호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단 2차 전지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2차 전지 전체를 지금 좋게 본다라기보단 그 안에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조금 더 이제 수급의 집중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한농화성 어제 윗골이 달리면서 분명히 음봉 캔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물렸다, 이거 빨리 손절을 해야 된다, 이거 빨리 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뭐 20% 이상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안 살 수도 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한농화성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쪽을 지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기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좀 위험 부담이 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잡아야 되지만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고려해볼 사항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주요 포인트가 있다면 어느 섹터에서 또 찾아봐야 될까요? 네, 전반적인 어떤 테마 수급들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펀더멘털가 좀 아니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한 섹터들이 뭐 지금 전고체도 그렇고 코로나19, AI 챗봇 관련 종목들 이렇게 오늘 좀 강한데 다만 저는 좀 한 가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 테마의 연속성들이 조금 더 있을까? 그러니까 테마의 연속성들이 조금 더 있다면 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부분들이 좀 강했던 그런 배경들은 전기차에 관련된 화재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좀 돌고 돌아서 대안은 전고체 배터리다. 그래서 지금 액체 전해질 아니라 고체 전해질로 구현을 해야만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 오늘 뭐 현대차의 경우에도 100% 충전이 화재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방열 소재 관련 종목들, 뭐 나노팀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오늘 좀 강한데 사실 이제 과거에 이게 뭐 이제 막 소재가 개발돼서 공급돼 이미 공급이 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공급이 되고 있었고 이미 배터리 하부 케이스 부분에 대한 필름 형식으로 이 경화제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의 이 방열 소재가 이 경화 단계를 거치면서 배터리 밑에 깔리고 이게 필름처럼 이게 굳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열을 차단해주는 그런 원리인데 이게 이미 전기차에 좀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해당된 이슈들이 갑자기 부각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우리가 테마의 어떤 연결선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관심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연속해서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좀 보면 전일 좀 강했던 흐름들이 사실 진단키트 섹터가 좀 강했어요. 이제 진단키트가 강했는데 이 부분은 엠폭스 진단키트랑 같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테마의 연속성들이 좀 더 지속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오늘의 경우에는 사실 뭐 콜드체인 관련주라든가 그 이외에 뭐 치료제 관련 종목들 추가적인 어떤 한국에서 뭐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한다. 이제 와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과거에 복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사실 뭐 치료제 관련주, 백신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무수히 많은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좀 돈을 벌었던 건 마스크랑 진단키트 섹터 외에는 거의 뭐 돈을 번 게 없습니다. 뭐 돈을 번 것도 없었고 치료제 개발도 아예 불가능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단기적인 어떤 관점들, 확산세가 좀 더 지속됩니다는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되 우리가 철저하게 이탈가, 그러니까 손절가 대응을 좀 타이트하게 좀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일단
과거에 이제 이 사이클을 그대로 좀 따라가면서 종목군들이 지금 튀기 시작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압병실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3일 동안 지금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와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한 섹터의 대장주, 그러니까 주도주가 생기게 되면 후발주자들의 힘이 장 막판까지 따라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정바이오가 섹터의 대장이라고는 하나 시총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700억도 채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 이를 통해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뭐 대표적으로 대환과학이라든지 네네. 뭐 일신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힘이 참 끝까지 같이 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일단 코로나라든지 엠폭스 관련주들의 힘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반도체 IT 쪽 종목군들의 상승세에 다소 힘을 좀 뺏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코로나라든지 엠폭스 관련주들의 힘은 좋은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쪽은 결국에는 반도체, AI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지금 다시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 수급이 엄청나게 많지 않는 이상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 반도체 중소형주들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적은 수급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기업과 동시에 뭐 AI 관련한 혹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오늘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모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피력하는 날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잠시 후에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지만 수급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지수가 올라가는 것 대비 혹은 지수가 빠지는 것 대비 현물 증시에서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이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물 증시의 수급이 안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모래로 쌓은 성이 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만약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이 시장의 체력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었어요. 오늘 장 마지막까지 이제 저희 방송을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앵커님과 함께 오늘의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개 종목 내에서는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5종목 모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84%의 강세율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해서 제조 방법에 대해서 미국 특허가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알테오젠의 ALT-빅4의 경우에는 하이브로 자임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한 독자적인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ALT-빅4를 사용해서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빅파마 3곳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유한양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세율은 가져가면서 93,800원 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 여부가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 항암 분야에서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빅팜에 기술 이전을 해서 출시까지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FDA의 경우에는 올해 2월 21일에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심사 제도의 경우에는 심각한 질환의 치료 등에서 효과나 안정성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신약 승인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제도에 비해서 기간을 4개월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넥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0.66%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생물보안법의 통과 여부가 다음 달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투표가 다음 달에 사이나 위크에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손을 잡고 진행을 해오던 게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CTT 리서치의 경우에는 바이넥스에 대해서 생산 공정을 셀트리온 전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장중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MBDX를 살펴보겠습니다. 5%대로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암 재발 탐지 제품 심사 신청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서 디텍트 혁신 의료 기술 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캔서 디텍트는 수술 3주 만에 암의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검사 제품입니다. 혁신 의료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 제품에서 안전성과 잠재성이 인정이 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임상 현장에서 조금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밸브를 살펴보겠습니다.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서 주관사 선정 입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경우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한 투자 주관사 선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밸브의 경우에는 LPG용 밸브와 그리고 플랜정 밸브 등 종합 산업용 밸브를 제조하는데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가를 달성한 이후에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참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었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이 반도체 이제 드디어 다시 일어서는 건가? 일어선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다는 느낌은 못 받거든요. 오늘 좀 그죠? 선별적으로 좀 보면 네. 오늘 팹립스 업체들 디자인하우스 쪽이죠. 이제 가온칩스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오늘 가온칩스가 아까 제가 장중에 한 20% 터치한 걸 좀 봤었는데 지금 현재 16%대, 퀄리타스 반도체가 11%, AD 테크놀로지가 11%.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도 사실 보면 그 지난번에 우리가 패닉셀 장세 이후에 주가 상당히 좀 많이 회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이전 저점을 좀 회복한 종목이 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체감상의 부분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 보면 오늘 뭐 가온칩스의 경우는 뭐 리포트 효과도 좀 있었어요. 뭐 하반기에 오히려 디자인하우스에 관련된 수요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어떤 이익 기대 효과, 그러니까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지표 때문에 상반기에는 다소 아쉬웠지만 하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좀 가능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전망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반기에 좀 강했던 그런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종목들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굉장히 좀 컸었고 최근에 하락세를 좀 더 일부 만회한 측면들을 보면 여기 이게 좀 다 오른 건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부터는 사실상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주는 어떤 부분들, 확실하게 실적으로 좀 증명될 수 있는 종목들의 선별적인 어떤 종목 편입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뭐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뭐 이미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사실 보면 지금 벌써 좀 $130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129 정도 내려가긴 했지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회복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직 그 회복세가 좀 미미하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래도 기술주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28일 날 예정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문에 이후에 사실 저는 하반기 방향성들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걱정할 건 없다고 봐요. 일단 뭐 우리가 실적에서 좀 증명됐던 부분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선단 공정 투자 부분들이 확대되면 오히려 장비주는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연동력 그리고 레거시 부분과 뭐 HBM 반도체 고른 성장 부분들은 소재의 어떤 필요성들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모두 다 좋다가 아니라 예전처럼 모두 다 아니면 힘이 좋은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해봤습니다. 일단 뭐 오늘 하루 단편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 주셨던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조금 길게 펴놓고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게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좀 키워놨는데 뭐 가온 칩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좀 예시를 드리는 게 뭐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드리면 고점 대비 이 기업이 최근까지 거의 70% 하락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 한 25%에서 30% 정도 올라오는데 이 25% 30% 올라오는 것을 추세 전환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저도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이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대표님 생각대로 올해 1분기, 2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실적을 믿어본다면 3분기, 4분기 당연히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있다. 대신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인 변수는 시청자분들이 오늘의 이 상승세에 너무 급하게 좀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대형 이벤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건 이제 우리나라 K 증시를 빗대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세론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좀 인지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를 좀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릴 건 오늘의 힘은 굉장히 강하나 이 힘 하나만을 가지고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연속성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가 정말 본격적인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이제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반도체 IT는 참아내는 인내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내일 더 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종가 베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가 무엇이며 종목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대표님이 오늘 바라보신 종가 베팅 섹터하고 종목 한번 관심 종목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저는 ST팜을 좀 관심주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한 1.7% 정도 하락한 98,500원. 이전 고가가 6월 11일 11만 2,700원이었어요. 역시나 사실 뭐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 그러니까 분기 적자 전환을 좀 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단기적 성과로 좀 봐서 악재로 인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 성장성들에 대한 이 집중도를 좀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티팜의 경우에는 올리고핵산 이 치료제, 올리고핵산을 좀 주 원료로 하고 있는 제형제에 관련된 원료 의약품을 좀 공급하거나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ST팜의 어떤 주요 고객사들은 이제 스위스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슈라든가 노바티스를 주 고객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들은 오늘 뭐 리포트 효과도 좀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좀 소폭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상반기에 실적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들은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좀 하회했지만 오히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2026년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조금 더 크게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에스티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양 의약품에 대한 제형제가 사실상 이 원료 의약품의 공급량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2배가량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측면들이 실적에 관련된 어떤 확장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혈액암 치료제의 경우에도 사실상 에스티팜이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이 상용화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생산을 좀 앞두고 있다는 시점에서는 여기서부터 숫자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당장에 연결될 수 있는 가시성들은 아니지만 2025년도부터는 충분히 실적 기대 요인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스티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현재 주가 정도의 어떤 뭐 전고점 뭐 11만 2,700원대는 저는 향후 한 2년 이내에 대한 어떤 주가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들을 모두 다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돌파는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기적 성과에서는 저는 한 14만 원대까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목표 가치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9월 달에 이 미국 하원에서 이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제외됐던 사유가 뭐 중국의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어떤 노이즈들도 굉장히 좀 많았지만 사실상 세부적인 어떤 명문화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잘 반영시키고 9월에 안건을 상정하고 만약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확정이 좀 된다면 오히려 이제 해당되는 어떤 반사 물량들은 단기에 이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2년 이내에 ST팜에도 충분히 좀 이연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로슈라든가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로슈의 경우에는 미국향 공급되고 있는 이 CDMO 캐파를 좀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어떤 연계 관점에 봤을 때는 뭐 ST팜도 충분히 어떤 생산 물량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 크게는 뭐 가장 큰 수에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이렇게도 좀 부각될 수 있지만 ST팜의 경우에도 사실 CDMO 수혜가 저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우리가 좀 중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누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한다 해도 이 지수 상승이 모든 종목의 상승과 이어질 것인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 기업이 수급 블랙홀 현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 아니면 그 외의 섹터냐 정말 춘추 전국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지금 대장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그래도 성장성 그리고 실적까지 겸비를 했었을 때는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단연 지금 선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ST팜이라는 기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완전히 뭐 제약바이오 쪽은 아니지만 여기서 영역을 확장을 했었을 때 또 같이 볼 수 있는 쪽에서 종가 베팅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의료 AI 쪽, 그러니까 진단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 오늘 반도체 쪽도 AI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제 AI 쪽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단순히가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것보다 여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혹은 엠폭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과거처럼 뭐 비대면이라든지 원격 의료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또 더 좋아지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업무를 보실 때 같이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이러한 쪽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좀 이것을 더 영역을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병원에서도 가뜩이나 의사들이 많이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AI 의료 진단 기기에 대한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해봤고 문제는 여기에 이제 섹터의 대장주였던 루닛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이곤 있지만 왜 이제 문제라고 하냐면 대장이면 대장답게 어떤 성과를 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작년 3분기부터인 것 같아요. 올해까지 거의 이제 1년여 동안 단 한 톨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믿어도 되나? 아니면 한번 마지막으로 믿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의료 AI 쪽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종목군들보다 이 뷰노라고 하는 기업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 AI 하면 보통 이제 세 기업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루닛, 뷰노, JLK. 근데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좀 보내지 못했어요. 왜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표를 당장 내야 되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인데 아직까지도 매분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뷰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닛보다는 시총이 작지만 지금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이 뷰너가 만들고 있는 제품
병원에 거의 다 지금 깔려가는 상황.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해외 시장으로의 이제 진출입니다. 그러면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급여 쪽과 비급여 쪽을 모두 지금 같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국내와 해외 쪽 모두 성장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확실하게 월등하게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장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료 AI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의 진출이 정말 필요하냐면, 똑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5천 원. 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받으면 5만 원. 그러니까 이 단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이 장비 기업들에게는 국내의 어떤 시장에 대한 수요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진출을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탄탄하게 가지고 가느냐가 주가의 향후의 어떤 큰 방향, 큰 틀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뷰노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서 병원 의사들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장비들이 어떤 그러한 의료 공백을 충분히 메워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또 낼 수 있음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뷰노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이제 오늘 종가에 이제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뷰노가 차트를 보면 박스권 상단입니다. 네,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베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목적은 그 다음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은 이제 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의료 AI 쪽에서는 뭐 루닛 안 좋고 JRK 안 좋고 뷰노는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기업들 중에 그래도 가장 불확실성이 낮은 쪽이 지금은 뷰노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ST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뭐 섹터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비만 당뇨도 지난주 이번 주에 지금 한번 큰 폭풍이 지금 왔다 갔잖아요. 네.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그렇죠. 1,200억 증자도 있었고, 예, 주주배정이 그런데 또 어제 오늘 또 회복력을 보면 이거 지금 다시 담아내야 되나 지금 많이들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신지? 저는 펩트론의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공략주로 많이 좀 언급을 좀 했었는데, 사실 좋고 나쁘고에 대한 부분들보다 환금성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들. 이게 증권신고서가 수리되고 이후에 청약 절차를 거치고 상장 일정이 아직은 뭐 이게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증권신고서가 효력 발생 이후에 상장 일정들이 좀 더 확정된 시점에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지금 펩트론의 경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주는 물량 부담은 사실 뭐 단기간에 우리가 해소되지 않는 허들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런데 섹터 테마 굉장히 다 수급 좋았고 했는데, 대한전선이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그 과정이 맞아요. 굉장히 좀 길었다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스마트 대포 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한 연동성, 아직은 뭐 기술 의존에 관련된 성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대 요인들은 계속해서 좀 더 시장이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사실 이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들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 좀 보고 있고, 저는 좀 오늘 유한양행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22일 날로 좀 예정되고 있는 랭라자 리브리반트의 병영 치료제에 대한 그렇죠. 시판허가, 이게 단순한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는 모습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우리 저기 본부장님 보실 때는 오늘 2.5% 정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유한양행 방향성을 좀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일단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도 한 줄 한 줄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통과될까?
뭐 통과 가능성은 막 이런 이야기에 네. 굉장히 지금 투심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유한양에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일단 지금은 겁먹을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정대로 한번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유한양에게 대해서는 신고가 영역으로 갔을 때 이제 거래량이 문제일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진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공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또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현재의 위치에서 이 정도의 어떤 음봉 캔들이 나왔음에도 아랫꼬리가 달리고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은 그러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섹터 전체가 가더라도 참 이렇게 각기 다른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이 제약바이오 어렵다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는 갈 때 우르르 가는데 제약바이오는 우르르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각자 이제 따로 노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대신에 이제 저희 서울경제 오늘장 내일장을 보시면서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하나씩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8월 20일 날 지금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마감이 됐고 제가 이제 계속 오늘장 내일장 코너 시간에 가장 강조드렸던 게 장 마감 이후의 수급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다소 약하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2천억 넘게는 들어왔지만 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편인가 싶을 정도로 여전히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증시에서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조금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의 체력은 강해지고 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목을 지금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엇박하면 굉장히 큰 포모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라서 대표님 보시기에 오늘장 마감 상황 한번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네. 전체 시장 상황들 보면 우리가 좀 세계 증시 좀 주요 지수랑 좀 비교를 좀 할 텐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에는 1개월 대비 주가가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4%인데 미국은 다 빨간불이 들어왔죠. 1개월 대비해서도 그렇고 3개월 대비해서 다 빨간불 들어왔는데 일본도 4.9포인트, 2.9포인트. 이게 뭐냐면 일본이 사실상 우리 증시에 비해서 낙폭이 더 컸는데 회복 속도는 우리가 코스피가 소폭 좀 빠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코스닥과 좀 비교해 봤을 땐 코스닥이 굉장히 그 회복 속도가 느리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패닉셀 장세를 충분하게 회복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해 보시고요. 다만 그 방향성이라는 게 사실 수급 쪽의 위축에서 뭐 미국도 계속 6개월 연속 강하고 일본도 좀 강한데 만약에 거기는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로 해서 하루 쉬어가면 우리는 그 하락폭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좀 더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이 부분 좀 안타깝고 다만 긍정적인 지표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최근에 뭐 환율이 좀 더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들 이 부분은 오히려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금리 인하의 폭은 사실 저는 뭐 크게 좀 고민하진 않지만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좀 결정화 된다면 환율은 1,300원 미만으로 좀 하회할 수 있는 시그널을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증시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대형주가 쉬어가면 사실 좀 재미가 좀 없는 흐름들. 그렇다고 뭐 코스닥이 좀 강했다고 해서 오늘 전반적인 업종에서 골고루 수급이 다 양분화된 것이 아니라 특정 섹터, 특정 수급만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수급의 왜곡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완화되는 구간에서 점진적 증시의 어떤 반영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보면 그래도 패닉셀 장세 이후에 조금 더 수급 요건들은 좀 더 완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다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공감은 되진 않지만 건설주들이 요새 강해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GS건설도 보면 여기서 지금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면 최근 그러니까 오늘 주가들의 흐름들 보면 오늘도 AI 챗봇 관련 종목들, AI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오늘 왜 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런데 주가의 상태를 보면 페닉셀 장세 이후에 회복되지 못했던. 그래서 오늘 장세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재차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특정한 상승 이유는 좀 더 부재한 그런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좀 더 반응 효과를 좀 더 크게 가져가기에는 테마적인 어떤 관점이라든가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그 연속성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지금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 시세의 폭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지난주에서 좀 강한데 저는 당분간 이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왜냐면은 아직 뭐 시장에 대안이 없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화재 이슈가 부각이 되면 관련해서 뭐 방열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 충전에 관련된 타입에 관련된 변형 부분 다 뭐 해당된 원인들을 좀 찾고 있지만 종국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구현은 액체 전해질을 고체화시키는 고체 전해질을 구현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향후에는 뭐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론에 좀 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술에 관련된 뭐 기대감들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해서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확산세를 보면 아직은 뭐 중앙 방역 단계가 아직 1단계에 있고 네. 아직은 뭐 이 중증 환자의 어떤 비율이 의료 시스템에 관련된 경고를 좀 취하기에는 아직 그 영향도는 좀 제한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테마를 지금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한 종목군들이 윗꼬리를 달거나 조금 이제 약하다 보니까 그 흐름이 장 중후반부에 어디로 붙었느냐? 바로 이제 전고체 관련주로 지금 움직였거든요. 네. 만약 여기서 내일까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만약 이들 종목이 또 빠지게 되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그 수급의 어떤 이동을 체크를 하며 지금 따라가야 되지 무조건 오르니까 따라붙고 내리니까 손절하고 이걸 이제 한두 번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지금은 계좌의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또 나빠질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보면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만약 나는 테마에 익숙하다. 난 테마주를 매매를 하는 게 너무 좋고 즐겁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다수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낮은 위치에서 지금 슬슬 움직이고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를 그러니까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 IT에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혹은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거나 네. 혹은 제가 앞서서도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지금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뭐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좀 제외하고 보면 건설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슬슬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는 게 왜냐 건설주들이 만약에 그동안에 계속 이제 시세를 내고 있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건설주는 뭐죠? 부동산 경기 침체됐었고 원자재 가격 너무 높았으며 금리도 너무 부담이 됐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만약 이제 지금부터 좀 진득하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건설 쪽, 이러한 쪽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8월 20일 말도 많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종목분들도 많은 시장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한 주 저희 꼭 더 좋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